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잠재의식에 그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새겨버리면 그건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작동된다. 자기의 생명이 다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것이 계속 작동된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내면적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그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가 만들어지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잠재의식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미해결 과제라고 해요.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에는 수많은 미해결 과제가 있죠. 그 미해결 과제가 때로는 심리적 병인이 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내가 심하게 무시당하거나 폭행을 당했다. 그렇다면 나는 피해를 입은 거죠.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 가해자에게 처벌을 하거나 안갚음을 했다면 나는 그 순간에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내가 그걸 복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최소한 억압된 또는 미해결된 과제는 남지 않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대부분 내가 입은 그 피해를 전부 다 참고 늘려놓는 거예요. 그럼 늘려놓으면 이건 억압된 감정이 되고 미해결 과제가 되죠. 이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해결하기 위해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작동되는 이 상태가 특정 시기에 그걸 위로 바로 못 올라온다면 변형돼서 올라오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잠재의식이 발현된다면 그게 심리적 병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긍정적인 어떤 꿈을 심어준다거나 사명을 심어준다거나 어떤 목표를 강렬하게 심어준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24시간 360일 평생 동안 작동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잠재의식에 선명하게 새겨진 것은 그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부정이 아닌 긍정과 관련된, 성취와 관련된, 창조와 관련된, 치유와 관련된 생각을 새겨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질병을 낫게도 합니다. 잠재의식은 질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질병에 대한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에 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모든 부분에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암시를 잠재의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나는 실제로 건강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왜? 암시는 그것이 타인 암시였던 자기 암시였던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수용하게 돼 있어요. 잠재의식.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스스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질병들은 자기 암시, 타인 암시를 통해서 치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가 회진을 하잖아요. 회진할 때, 선생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꾸준히 이제 치료하신다면 빨리 퇴원하실 수 있겠네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갑자기 힘이 솟고 다 나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러한 말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상태인 잠재의식에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몸 상태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약물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도움을 받을 뿐이지 실제 내가 회복되는 건 내 안에 있는 그 치유 능력이 발현될 때 나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말 한마디로도 우리의 잠재의식의 작동이 일어난다면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그 환자들의 80%가 그 사람들이 시민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성. 마음의 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 마음에서 생기니까 우리 마음을 부정적인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80%의 대부분의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치유 이론이죠. 치유 이론. 오스트리아 출신의 의사 프란츠 안톤 메스머, 체면이 아주 체면의 어떤 시조라고 할까? 시작이라고 할까? 아주 중요한 그런 획기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석을 이용한 거예요. 자석을 사람의 몸에 대고 특정 부위에 당신은 이제 이 자석의 힘으로 이 자석이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도록 환자에게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석을 몸의 아픈 부위에 대면 낫는다라는 암시를 반복해 주니까 실제로 그 환자들이 병이 나아지더라고요. 플라시보 효과를 이야기할 때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 약효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약효가 있다고 믿고 복용하게 되면 실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의학 효과, 가짜 약 효과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짜 약 효과를 만드는 건 뭘까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이건 환자가 착각을 통해서 실제 자기 몸을 낫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반대도 있겠죠. 실제 약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은 효과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는다면 치유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 자, 다음 시각화기법이에요. 시각화기법. 시각화기법은 말 그대로 이걸 어떤 현상을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떠올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훈련시킬 때는 어떤 목표, 꿈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내 자신을 선명하게 떠올림으로 해서 뇌에다가 난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시각화시켜 버립니다. 나는 이미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회복된 사람이야. 회복된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반복해버리면, 우리 뇌는 거기에 한다? 쏘가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 뇌를 뭐라고 하나요? 착각의 챔피언이라고 해요. 착각의 챔피언. 수면기법. 수업 중에도 한 번씩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사실 자주 오죠. 그건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내가 계속 공부하는 거는 패턴이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이걸 지금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뇌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걸 그 전에 계속 공부했던 게 아니고 새로운 영역의 공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려면 뇌가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많은 에너지를 동원해야 되고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짝반짝 집중력이 발휘되기도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졸음이 오는 상태도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졸음이 온다는 것, 잠들기 직전에 그 나른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트랜스 상태.
트랜스는 의식이 가라앉고 잠재의식이 활성화된 상태. 최면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트랜스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가 곧 뭐예요? 최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몽롱하고 나른한 상태인데 의식이 가라앉고 잠재의식이 활성화된 상태니까 그때 들어오는 말은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의식이 가라앉았으니까 의식적 비판, 분석, 판단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정 어떤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암시를 집어넣는다면 우리 뇌를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인데 우리는 언제 행복하나요? 우리는 성취할 때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만족할 때 행복할 수도 있고 그보다도 더 자주 행복할 수 있는 건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죠.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할 일만 남았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넘치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루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감사할 때 행복하다 하는데도 우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왜 중요한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억 중에 어떤 기억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나요? 감사와 관련된 그런 기억 회로들을 활성화를 많이 시키니까 내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상태가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니까 다른 사람과 세상을 뭘로 보나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내 안의 긍정과 다른 사람과 세상의 긍정이 서로 연결된다. 그로 인해서 나는 긍정적인 어떤 삶의 결과를 더 많이 얻게 된다. 그럼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결국은 그 순간의 행복도 찾아오지만 내 삶의 어떤 성취 결과도 행복과 관련된 성취 결과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누가 가장 먼저 듣나요? 자신이 먼저 듣죠. 그럼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걸 자주 표현할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끊임없는 그 감사의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의 그런 생각과 감사의 말을 반복함으로 해서 내 뇌에 감사와 관련된 그런 신경 회로들을 최대한 많이 강화시켜라. 더 많이 확장해라. 우리의 뇌는 어떤 반복적인 자극과 정보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 신경 회로의 조합과 배열을 바꾸고 확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내 자신을 긍정으로 만들 뿐 아니고 다른 사람과 세상까지도 모두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게 된다. 앞으로 더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세요. 논쟁 기법. 이건 뭐냐면 그릇된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논쟁 기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그릇된 것이었다,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을 뭐로 바꿔주라? 긍정적 신념으로 바꿔줘. 그 신념 하나를 바꿔주게 되면 그 신념에 의해서 내 상태가 확 바뀐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는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는 논쟁
기법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는 수학적으로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플러스로 한다면 이 부정적인 건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부분을 내가 부정한다면 마이너스니까 내게는 긍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우울하다, 불안하다, 무기력하다 이 상태에 초점을 일시적으로 맞추는 것은 그 상태를 진단하거나 그걸 분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초점이 계속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되고 패턴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중독돼 버려요. 그럼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부정적인 상태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죠. 여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초점을 빨리 원하는 상태로 바꿔야 돼요. 원하는 상태, 건강한 상태, 뭔가 성취하는 상태, 뭔가 활력을 주는 상태로 빨리 초점을 바꿔야 돼요. 초점을 바꾸어서 그 바뀐 초점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말, 내 행동을 반복할 때 나는 원하는 성취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자원과 에너지를 반복해서 쓰니까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은 것은 결국은 내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문제에 맞춰진 초점을 문제 아닌 내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상태로 초점을 빨리 바꾸고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 말, 행동을 반복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결국 부를 부르는 것도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가능하다. 얼마나 좋나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는 잠재의식 활용법 책 하나도 낼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부가 잠재의식에서 끌어당긴다고 할까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부자욕 하는 사람이 누구다? 부자욕 하는 사람이 거지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부자를 욕하지 않는다. 물론 이건 사회 전체 어떤 양극화 현상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부를 긍정적인 상태로 우리가 부를 생각하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접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부자를 뭘로 생각해야 되나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부자를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부자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면 내 안에 최소한 부자에 대한 긍정적인 상태, 잠재의식을 만들어야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상태와 다른 사람과 환경과의 그 상태를 연결하는 것일 뿐이거든. 그래서 내 안에 부자를 비난하거나 부자를 비판하거나 부자를 욕하는 그러한 내 잠재의식이 있다면 나는 내 안에서 부자를 뭐 하나요? 밀어내거나 거부하고 저항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욕망을 갖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부자를 내가 욕한다거나 비판한다면 그 부자를 내가 스스로 안 되는 길로 내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간단해요. 부자를 존중해라.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라. 시각하죠. 또 좀 더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돈이 넘친다는 상상을 반복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돈과 그런 어떤 부가 내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요.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변에서 이게 돈이 될 거야 라고 조언을 내줘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죠. 우리는 수많은 기회가 나를 찾아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기회는 나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내 마음에 준비가 된 상태가 돼 있다면 내 마음에 준비된 것이 외부의 그 기회와 연결될 뿐이에요. 근데 수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기회는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기회가 찾아온다. 심지어는 일생에 3번의 큰 기회가 온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일생에 3번 아니고 30번, 300번이 올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건 결국은 나의 준비 상태 아닐까요? 부정적 사고와 말을 버리라. 제일 하단에 나오죠? 왜? 자, 우리의 이제 뿌리가, 공부나 뿌리를 잡아 놓으면 이런 줄기나 가지나 잎, 뭐 어떤 꽃,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하나의 뿌리를 바탕으로 나오는 게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했나요? 뇌거든. 뇌에 뭐에? 반복된 어떤 활성화된 신경회로, 시냅스 연결이거든. 이것이 더 반복되었다면 전용 신경회로를 만들거든. 그럼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말, 행동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은 저마다 다른 유전과 다른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전용 신경회로가 모두가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그 전용 신경회로에 의해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감정을 갖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이제 좀 쉬워지지 않나요? 역으로 들어간다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의 뇌 전용 신경회로를 바꿀 수 있다. 나의 느낌을 바꾸는 것만으로, 나의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의 뇌 신경회로를 바꿀 수 있다. 그걸 내가 반복한다면 새로운 전용 신경회로를 강하게 구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어떤 말, 부정적인 행동들을 이제 내 안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유전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볼 때 이미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반복하게끔 세팅되어 있거든. 인간이 먼 과거에, 인류의 어떤 먼 과거를 우리가 곁들여보면 그때는 인간이 나약한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부정적인 이런 행동들이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준 데 유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내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행동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과 말, 느낌,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제한이나 경계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쁘진 않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경계를 만들고 제한을 한다면 나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걱정이다. 돈이 없어 걱정이다. 모든 걱정하고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상태에 대한 어떤 생각, 말을 반복해라.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벌써 이 부분이 나오죠. 이 잠재의식은 CR인가 NCR인가? 이걸로 이 전체성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한 부분으로 들어가지 말고. CR은 컨센서스 리얼리티,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뭔가 입자적인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NCR은 난 컨센서스 리얼리티, 비일상적 실제니까 이건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의 이 마음조차도 사실은 NCR에 가깝죠. 그럼 잠재의식은 NCR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NCR이 지금의 내 현실 CR은 나는 돈이 부족하고 뭔가 가난하고 이렇지만 이 NCR조차도 그래 나는 가난하고
돈이 부족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묶여버린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이 NCR을 나는 이제 돈이 많아지게 될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이루어질 사람이야. 물론 그게 전혀 CR을 무시한 허황된 것이라면 그걸 우리가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으로 빠지지 않는 나의 어떤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면 그거는 몽상이에요. 우리 꿈을 꾸는 것은 언젠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 망상이 아닌 몽상.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몽상을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원하는 NCR을 만든다면 이 NCR이 나의 CR을 견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CR이 많이 갖춰져 있다면 NCR을 많이 안 써도 되겠지만 내 현재의 CR이 만약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NCR을 강하게 작동시켜야 돼요. 평범하게 작동시켜가지고는 우리 CR을 바꿀 수 없다. NCR을 강하게 작동시켜야 돼요. 강하게 작동시켜서 CR의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는 견인을 해내야 되고, 그럼 이 CR의 변화가 있을 때 이 CR로 인해서 나의 NCR은 또 더 강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CR과 NCR은 서로 상호적 관계고 협업 관계예요. 서로 촉진 관계예요. CR과 NCR은 다음에 다른 수업 과정에서 한번 터치를 할 수 있겠지만 CR, NCR만 가지고도 며칠간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접근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은 NCR이다. 그 NCR에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 넣는다면 CR은 현실적 성취를 나에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 이야기한 거 비슷한 거예요. 남의 부를 축복해라.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라 이 말이에요. 왜 박수 쳐줘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정말 잘 되라고 박수 칠 수도 있지만 이 박수 쳐주고 축복하는 순간 내 안에 나의 잠재의식에 나도 그렇게 간다. 나에게도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남의 부를 축복해주라.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내 안에서 그 부자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안에 부자에 대한 그런 선명한 전형신경회로를 구축시킨다면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한 모든 하위적인 행동들, 하위적인 어떤 생각, 말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조건들을 하나하나 축적시키면서 큰 부자가 되는 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는 복권에 당첨되는 그 행운조차도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내 안에 회로가 만들어질 때 최소한 복권방에 가서 복권 사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극단적인 비유지만 물론 복권 산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뇌에 그것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자신의 하는 그의 사명과 열정을 가져라. 형식적인 이야기예요. 누가 몰라. 근데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나. 우리는 그 일을 사명이라는 거는 나는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면 사실은 열정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굳이 열정을 가져라 해서 열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최소한 그 분야에서만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내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내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롭게 만들어준다면 나는 그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성공을 위한 이 이야기 이외에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라포를 가져야 돼요. 라포는 자기 자신과의 라포, 다른 사람과의 라포, 환경과의 라포, 그 다음에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 요인, 핵심 요인들을 가져와서 내게 쓴다면 그것이 우리가 모델링 아닌가요? 그 민감성이 없다면 그 사람 뭐 그렇게 했네. 하지만 민감성을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 사람 성공의 핵심 요인은 뭘까? 그걸 내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민감성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유연성이에요. 그래. 이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더 효율적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하죠. 유연성을 다른 말로 선택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의 잠재 의식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 자, 그 위에 이제 잠재의식에 대한 부분들은 숱하게 많이 있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잠재의식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도, 결국 답은 내 안에 있다. 문제도 내 안에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문제에 있다. 그 문제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 답도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그 답을 먼저 찾을 수 있을 때 그 답을 찾은 그 상태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외부적 조건과 연결을 만들어낸다. 그 연결이 결국은 나의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준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의 잠재의식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병적인 것이든 건강한 것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건 우리의 잠재의식에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어떤 결과를 얻는가에 달라질 뿐이다.